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지금 이재명이에 대한 범죄가 일단 재판이 5개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공직선거법이 형량으로 따지면 제일 낮지만 그래도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치명적이죠. 배지가 떨어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배지가 떨어지면 불체포 특권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놈이 이걸로 시간을 끈들 반대적으로 대법원의 코트를 건드린 거잖아. 정말 대법관들은 프라이드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거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처럼 눈치 안 보고 내리는 거고, 이재명의 눈치를 봤다면 뒤로 미루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고. 아싸리 이렇게 TV 중계까지 하면서 인간 쓰레기라고 규정할 만큼 이재명에 대한 조목조목 그 파기 자판급의 판결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딱 전국적으로 생방송을 통해서 이놈은 이런 놈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런 그 대법원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갖다가 죽이겠다고 지랄하고 볼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요, 국민한테 있어요. 판사한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감히 판사 따위가 그 선택을 무시합니까? 판사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대법관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대법원장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어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을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바꾸고 정부 조직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법원 없애버릴 수 있어요. 조이대 마음속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 못 봐. 이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심이 끼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조이대 대법원장 마음에 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올라가고 문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나 대법관인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결국은 파기환송이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더 노골적으로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못 보겠다.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지랄을 합니다. 네. 너네들이 여지까지 뭐라 그랬니? 이 새끼들은요, 내란을 이제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다 내란이야 이제는. 감히 판사 따위가? 감히 대법관 따위가? 감히 대법원장 따위가? 대법원을 없애버리겠다? 정부 조직을 아주 몰살, 작살을 내겠다? 왜 국민을 팔아 이 새끼야? 너네들이 뭐라 그랬니? 대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는 이재명에게 줄을 선 대법관들이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랄했어요. 근데 유세가 나오니까 저 지랄 발광 개거품을 흘립니다. 그리고 최강욱이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까지 뭐라 그랬니? 12대 떡, 헌법재판소 8대 떡. 그때도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는 거, 길어지는 거는 이재명에게 줄선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판결문을 이재명에게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판결문을 잘 쓰려고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거다. 아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냐고요. 정청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이 이성적인 후과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개정안, 재판 중지, 법사위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새끼들이 사람 새끼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가 떨어지니까 이재명 테마주가 무더기로 급락. 빠꾸미들이 벌써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들이 장난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볼래요? 민주당 애들 윤석열 대통령을 또 소환합니다. 윤석열과 친구 조이대 사법 쿠데타. 니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법 쿠데타지. 이런 짓거리가. 아니 그 법치주의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잖아 너네들이. 너네한테만 유리한 판결이 나와야지만 법치가 올바르게 작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네들이 이거를 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 조이대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특검수사 사팀장 할 때 한동훈하고 막 조작설 있을 때 그때 임마 무소불위의 이 문재인 정부 때 조이대 대법관 혼자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무죄 판결을 냈던 사람이야. 근데 무슨 윤석열의 친구가 조이대야 이 넉바지 새끼들아. 아니 골 때린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이 사법 쿠데타라는 거는 너네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짓거리가 사법 쿠데타야. 자,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을 소수의 우리법 연구회 애들 말고 대다수의 이 대법관이라든지 대다수의 이 법관들,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자기 수사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겠느냐. 바로 나오잖아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2심에서 이놈은 아마 거의 10년 가까운 중형을 때려맞고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6월 3일 선거 전에 이놈 법정 구속될 수 있어요. 이재명 위증교사 2심에서 김진석 신문 녹음, 녹취 원본을 검찰이 추가 제출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모 PD하고 같이 공작을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검사를 사칭했잖아. 결국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잖아요. 자기가 검사 사칭한 것에 대해서 구속이 됐었잖아. 이 새끼는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됐던 놈인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 PD가 공범이죠. 그러니까 그 공범이 사칭하는데 자긴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지만 이재명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모 유튜버가 방송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이자 대통령 후보,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확정된 전과만 4범에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권력의 정점에선 이 초유의 문제적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발점, 처음 확인된 그의 범죄 행위이자 최초의 전과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들어봤지만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이 만 38세 시민단체 활동가 이재명이 성남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어릴 때부터 성남에서 살아온 이재명은 1989년 변호사가 된 이후 성남에서 본격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유명한 민변 소속이 되어 시민단체와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는 성남의 운동가들과 함께 여러 시위와 운동 등에 나서며 본인의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김병량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이재명과 김병량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은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개발사 대표 홍 회장을 위해 김병량 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분양 특혜 등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성남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을 끌어모아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명 공대위라는 단체를 조직하고서 김병량을 압박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성남 정치판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오던 이재명은 차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현직 시장인 김병량을 저격하고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병량 퇴진운동을 벌였죠. 이 일을 계기로 이재명과 김병량은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원수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로 성남시장 선거가 있던 해 김병량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한창 바쁘던 시기 이재명이 물밑에서 움직입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작을 벌인 겁니다. 2002년 5월 10일 이재명은 본인의 사무실에서 KBS 추적 60분의 최초로 PD를 만납니다. 최 PD는 당시 분당 파크뷰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의혹을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의혹을 주도적으로 띄워왔던 게 이재명이었다 보니 둘은 협업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김병량 시장을 직접 취재하고 싶었던 최 PD는 머리를 굴리는데요. 검찰청이라고 하고서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그렇게 해보자며 그러면 통화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사기를 치는 일이다 보니 불안했던 최 PD는 괜찮을까요? 라며 망설이는데요. 이에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연락이 될 거라고 별일 있겠냐며 최 PD를 설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수원지검의 서검사라고 있다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거라고 서검사인 척하고 전화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최 PD는 김병량 시장 측에 서검사인 척 전화를 겁니다.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할 내용들이 있다며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말해달라면서요. 최 PD와 김병량 시장의 통화는 이재명이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김병량의 답변을 들으며 최 PD에게 메모를 건네 특정 질문을 지시했습니다. 김병량이 본인의 유도신문에 넘어와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면 최 PD에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사인을 보내기도 했죠. 최 PD가 시장을 도와주려는 검사인 척 전화를 해서 이재명 코치에 따라 그가 원하는 답변들을 끌어내 녹음한 겁니다. 이재명과 달리 최 PD는 이런 사기 범죄 행위에 부담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재명은 최 PD에게 통화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최 PD는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죠. 녹음 테이프를 방송에 내보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불법적인 유도신문을 한 녹취인이 당연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또 한 번 범죄자의 꾀를 냅니다. 문제의 녹음 테이프를 이재명 본인이 익명의 제3자로부터 받은 제보라고 하자고 합니다.
이재명이 제보를 받아서 이걸 최 PD에게 넘긴 걸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짠 겁니다. 이를 위해 나흘 후 이재명은 한 다방에서 최 PD에게 제보를 하는 척 녹음 테이프를 건네는 사진까지 찍습니다. 얼굴을 가리고서요. 정말 치밀하죠. 그렇게 5월 18일 성남시장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 KBS 추적 60분은 김병량 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방영합니다. 그리고 닷새 후 이재명은 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며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김병량 시장은 큰 위기에 빠졌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이 공범 최 PD를 배신한 겁니다. 최 PD에 따르면 원래 녹음 테이프는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데요. 최 PD가 사기 전화를 건 장본인이만큼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범이자 자신의 지시에 따라 김병량 시장을 유도신문한 최 PD를 배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테이프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김병량 시장은 이 공작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 시장은 즉각 반발했죠. 해당 테이프는 검사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이라며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냐며 강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이재명의 그 파렴치한 범죄자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김병량 시장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해버립니다. 자기는 제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김병량 시장이 허위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의 뻔뻔함이죠. 이 사건으로 김병량 성남시장은 결국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사 사칭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죠. 7월 이재명이 구속됩니다. 공범 최 PD는 처음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당시 통화 현장에 있었던 동료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검찰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는 걸 알게 된 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재명이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통화 중 메모지로 질문사항을 지시하는 등 코치를 했다고 진술했죠. 이재명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끝까지 우겼지만 1심, 2심, 3심 재판 모두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은 무고와 검사 사칭으로 대법원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의 인생 첫 전과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당했건만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입니다. 성남의 참여연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남 정치판을 주름잡습니다. 이 시기 음주운전으로 전과 2범이 되고 성남의회에서 폭동을 일으켜 전과 3범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남을 먹겠다는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06년 지선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2008년 총선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낙선, 그리고 마침내 2010년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2014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하죠. 이후 각종 퍼주기 정책들을 앞세워 포퓰리즘 행보에 나섰던 이재명은 상대 진영에 대한 폭언과 막말로 좌파 진영에서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빠른 속도로 인지도를 올려갑니다. 그렇게 2018년 무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는 토론 중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누명이라고 주장했죠. 자기 사무실에서 그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공범자인 최 PD가 모든 걸 자백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인정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재명은 최 PD가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취하받고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서 그 대가로 이재명 자신을 주범으로 몬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 PD는 최근 이 사건에서 뻗어나온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이재명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지금 이재명 본인이 뭉개고 있는 여러 의혹과 재판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그는 확정된 것만 전과 4범의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첫 전과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내죠. 만 38세의 변호사이자 시민단체 운동가 이재명. 그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서 성남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록에 드러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런 짓을 함에 있어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이용한 공범자마저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고 희생시켰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적대하기까지 했죠. 반성은커녕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자 정과의 시발점. 이 사건을 보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보셨다시피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넘어서 제가 뭐 지지난주간 방송해드렸다시피 이자 주변에 끊임없는 자살 당함, 죽은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이놈은 단 하나의 미안한 감이 없어요.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판결이 나와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풀 죽은 듯이 예상했다는 듯이 뭐 경쟁자들을 뭐라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지율을 이제 일주일 동안 더 관망을 하고 뒤에서는 이런 사법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고 법조인이 검사를 사칭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놈이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작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놈을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도덕성 이런 걸 문제를 넘어갔고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표정이 이따위로 나오지만요. 이런 짓을 하면은, 민주당 놈도 이런 짓을 하면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다 지시를 한 거라고. 겉으로는 이렇게, 아이고, 불쌍한 편집이 하면서 뒤에서는 사법 쿠데타의 우두머리, 짓거리를 버젓이하고 있는 놈이 이놈입니다, 이놈. 네. 이런 놈을 어떻게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겠느냐.